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중의학 이론을 폐지하고 서양 의학을 도입해서 더 위생 상태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견이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중국이 도시화율은 낮았고요. 인구가 꽤나 많은 편인데 비해 서양식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부족해가지고 중국 향촌에서는 중의학이 주류 의학이었고 서양 의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의사 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중의학을 폐지하고 서양 의학으로만 제도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행정가들이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유물론을 기반해서 중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서양 시각에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서민의식이 드러나는 사상으로서 동아시아 학문이 맥락을 무시하는 행동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듣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있을까요? 네, 금방 그 유물론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물론은 어디에서 주장한 것이죠? 마르크스. 아니, 마르크스고 중국 자체에서는 공산당에서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공산당이 나타나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유물론이 늦게 나왔어요. 그죠? 뭐 공산당이 서로 싸우면서 그 이론이 받아들여겠지만은 그래서 현행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약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봐서는 뭐 그때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큰 차이 안 나겠지만은 그래도 유물론적인 생각들은 좀 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 생각을 갖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 써주고 내 생각이 어떻다, 이거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써주면은 더 좋죠. 그래서 본인 생각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토론 같은 걸 이야기하고 발표하라 하는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원했을 때 환자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내가 알건 상황을 갖다 환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운다? 못 배워요. 지금도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바꾸기 힘들죠. 그래서 습관화 시킬 수 있게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알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좋다 이건 더 추가하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자꾸 교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한의학적으로 또는 환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이 많다고 그랬죠. 말이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환자가 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사람 발표할까요? 예. 이민석입니다. 저는 서양의학이 중국에 전입되면서 정치적으로 서양의학을 받아들이고 중의학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란이 대두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가의 전통의학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특히 전통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긴 역사가 담긴 뿌리 깊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부정하고 억압, 폐지하는 것은 반민족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의학 단체 대표가 모여 중의 폐지 안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특간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여론을 이용한 온건한 대처로 저는 올바른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보충사항이나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코너에서 나중에 쓰세요. 지금 쓰지 말고. 전통의학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뭐 당연한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시 시대상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당시 시대상에서 한의사란 제도가
아주 꼭 절실하게 필요했다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여기서도 한의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기관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거 계속 이어지니까 어이가 있었고 하니까 그런 제도를 갖다 받아들이는데 서양에서 어떤 이 교육 제도라든가 또는 이런 의료 시혜책 같은 것들이 한의학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정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더 이 위생적이고 좀 더 진짜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의학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의학 자체에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본인들이 막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 이 천연물 신약이 있었죠. 천연물 신약이라고 옛날에 그 의약분업 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약 제제를 가지고 양약처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천연물 신약이라 하는데 이 천연물 신약이 만들어진 지 한 1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또 그리고 제약회사 몇 군데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갖다 쓰는데 한의사, 약사, 의사 다 쓸 수 있게 해놨었어요. 비록 한약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은 이걸 갖다가 양약처럼 캡슐에 넣어가지고서는 약을 쓰게 하니까 양의사 쓰고 한의사 쓰고 약사니까 같이 쓰고 하는데 한의사들이 이걸 과연 얼마나 썼을까요? 한약 제제약. 자, 10전대부탕이야. 10전대부탕을 갖다가 딱 그 중에 하나가 쑥 있죠, 쑥. 쑥을 갖다가 에키스처럼 내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갖다 먹으니까 소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속이 편해지더라. 라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을 한의사들이 쓸까요? 안 썼어요. 왜? 약 캡슐 하나 얼마가 될까요? 약 캡슐은 판코레이 뭐 이런 이 감기약 회스탈 같은 이 소화제 회스탈 같은 거 약 하나를 사 먹으면 얼마죠? 안 사 먹었어요? 자, 소화제 하나 주세요. 약국 가서 소화제 하나 주세요. 소화제 먹으면 얼마예요? 3, 4천 원? 씩이나 주죠. 한의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한다면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한의원에서는 그 3, 4천 원은 굉장히 큰 거, 원가로 따지면은 100원, 200원뿐이 안 돼요. 캡슐도. 많이 비싸요. 뭐 1,000원, 신약 같은 거 뭐 몇백만 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내 한의원 운영하는데 그걸 썼을 때 큰 돈이 안 돼. 지금 그런 예가 뭐냐면 에키스 있죠, 에키스. 가루약 같은 거, 한의원에서 쓰는 가루약. 한의원에서 많이 쓰나요? 점점 더 안 쓴다 그래요. 한의원 하는 원장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새 사람들 왜 에키스도 안 써? 탕약 환자가 안 먹으니까 못 써. 에키스 안 써. 그럼 뭐 가지고 돈 벌어?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큰 돈이 안 되니까 한 번 저렇게 주고 나면은 보험 처리해서 뭐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야 10,000원 받을까 말까 이 정도 되니까 큰 돈 안 된다고 안 해요. 큰 돈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한의학 자체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거 무조건 다 끌어들여서 써야 되는데 천연물 신약도 보면은 한의사는 이제 거의 안 쓰고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약국에서 약을 지들이 팔거나 안 그러면은 양방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의사협회에서 큰일 났다. 이거 다 양의사가 쓰고 한의사 하나도 못 쓰게 생겼다. 라고 해서 그 제도가 거의 없애듯이 하면서 지금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한의사들이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더 활용해서 우리 걸 갖다가 제약의 현대화라는가 한약 제제를 갖다 현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써서 1,000원, 2,000원 받느니 내가 한약 한 대 팔아서 10만 원, 20만 원 받겠다 하니까 안 쓰게 됐고 그러니까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데 팔긴 팔아야 되겠죠. 어디서 팔아? 약국에 팔고 병원 가서 홍보하면서 병원에서 팔게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약 누구 거야? 양의사 거네? 한의사 안 쓰네? 하고서 한의사 거 아니다. 판결 내니까 한의사들이 난리 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한의사들이 해야 되죠. 한의사들이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하나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중의학 같은 경우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서양의 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정부에서 저 법을 바꾼다 하니까 그때서 아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중의혁신, 중의과학화, 그 다음에 중서회통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의학을 갖다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과정 중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중의학 학교도 세우고 해서 중의학 교육을 갖다가 많이 시키게 됐는데 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육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그 교과정도 변경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클래스룸 여기에 가면은 수업 과제에서 자료실 선본에서 이 수업용 구글 문서 및 발표 자료 하는 거 있죠. 수업용 구글 문서. 그걸 한번 열어주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일분반이죠. 자, 팀 프로젝트 안 한 줄은 나한테 와서 팀 프로젝트 주제 좀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 최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표에다가 각 조별로 이야기 좀 하시면 되겠죠. 뭐 중의학에서도 이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한의과대학의 어떤 교육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바꾸면 좋겠나 뭐 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조별로 몇 개씩만 써주거나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 조에 해당되는 데다가 좀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 한의과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불만도 많이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거의 불만들을 이야기하겠죠. 괜찮아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거나 좀 뭐 이게 일단 기록을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기 조 해당되는 조 칸에다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이야기 못 쓸 것 같아요. 한의과대의 교육과정, 교육제도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라. 뭐 설문조사도 했었고 하니까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참고해서 써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일조 밑에다 쓰세요. 밖에 조 밑에다가 요건 아니고요. 자, 팀 프로젝트는 건들지 말고 최고 밑으로 가세요. 최고 밑으로. 가장 밑으로 가면은 나오죠.
자, 일단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썼다고 보고요. 이 쓴 내용들 중에서 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조별로 좀 이야기를 해줘 볼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같이 좀 조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이 정도 쓰시고, 그 중에서 그 주제 하나 잡아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조별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시죠. 나름대로 조별 토론을 좀 하고서는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유급시켜 달라고요? 딱 내가 보기엔 유급시켜 달라는 것 같은데 원하면 시켜줄게요. 그렇게 유급으로 원하면 시켜줘야지. 조별 주제를 토론을 하면 좋은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니까 좀 발표를 누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를 누가 좀 나와서 해보실래요? 발표. 조에 대해서 예. 몇 조죠? 2조요. 예. 나와서 좀 해주세요. 자, 2조 발표할게요.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열어줄게요. 예, 2조고요. 예, 나와서 해줄래요? 네? 네. 나와서 예. 네, 저희는 현재 우리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점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원문 서적을 해석하기 위해 한문 문법 위주의 한문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초음파 진단 기기 등 법적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일일 기기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한의학과 양방의학이 조화를 잘 맞추었으면 좋겠다. 분자 생물학이나 유전학 등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기초과를 강화하되 한의학 개론 등의 기초 한의학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한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당한 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과거의 과목들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현대의학도 수용하여 배우는 것이 앞으로의 한의사가 가져야 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문 과목의 경우 제발 한의학에서 주로 쓰이는 한자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1급, 2급 한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한의학 관련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학년 때 한자 개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뭐 다른 의견 사항 있을까요? 자, 저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초성이요? 예. 해석 좀 해줘요, 저거. 일단 박건우. 예, 밖으로 나와서 해석 좀 해줘요. 자, 됐어요. 예. 뭐 유급무에 대해서는 수능 한 발 남았어요. 예, 수능 다시 보세요, 그럼.
수능 한 달 남았다. 한 달 남았겠죠. 한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교수님이 바뀌면은 교수님이 좀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바뀌겠죠. 근데 아직 뭐 우리 학교에서 안 바꿔주고 있는데 원래는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새로운 교수 못 뽑아가지고 학교에 그 학교 인증평가를 받은 게 있잖아요. 6년 인증 받았다 그랬죠. 그게 거의 취소가 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인증을 다시 받아서 그때까지도 교수가 안 뽑아진다면은 아마 졸업생들이 그 국시를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교수는 계속 안 뽑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네가 원전 의사학 전공했으니까 네가 원전해. 뭐 원전은 가능하겠지만은 하면은 또 의사학은 누가 해? 의사학 교수 뽑아야 되는데 의사학 그럼 의사학 교수를 뽑기가 더 힘든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문 같은 경우도 뭐 한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뿐만 고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 때부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때도 한문에 대해서 우리 때 한문은 진짜 무식하게 했죠. 그냥 내경 같은 거 한번 배우고 나면은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그리고 외운 거 퀴즈 보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오랄 테스트까지 해요. 그래서 입으로 다 외워라 막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때 배웠던 사람이라 교수된 초창기에는 그보다 좀 더 험악하게 시켰죠. 지금 여러분들 한자 1급 쓰는 거 나는 그렇게 안 내요. 그거는 시간 낭비지 하나도 못 외우잖아요. 그죠? 1급 쓰면 뭐해? 그 뭐 한 몇 글자 끄적거리고 쓰면 뭐 해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쓰게 하려면은 공책 한 500페이지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 다 써와라. 하려면 해부학도 하지 말고 한문만 해라. 그 정도 시켜야죠. 그래야 한문을 좀 하지 안 그러면 한문 못 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건 나도 아니라고 보고 뭐 여러분도 아니라고 보고 있죠.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문을 갖다 어느 정도 한자의 기본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한문을 할 수 있을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핑계는 좋죠. 아 저것 때문에 못해. 그 1급 쓰느라고 못해. 근데 과연 한자도 모르면서 뭐 해석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죠. 비판은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그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럼 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즘 그 흔히 말하는 문해력. 문해력 뭔가 알죠? 자, 내가 없는 힘. 예. 글을 갖다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는 이런 문해력을 가지고서 문해력이 있는데 한자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문 어려우니까 싫어 없애야 돼. 과목 수업 없애야 돼. 이거는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를 할 사항이죠. 아 교수님이 수업 방식이 이렇게 해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달라 하는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누가 강의력이라는 용어 썼더라고요. 그죠? 누가 썼다 지웠다 했는데 어딘가 보니까 맞아요.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100% 옳다? 아닐 수 있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수업 방식이 뭐 수업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수업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친구들은 내가 그냥 강의하는 거, 내가 그냥 딱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든 말든 나 혼자 쭉 떠들고 나가서 끝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옛날엔 나도 그렇게 수업을 다 했으니까. 근데 계속 수업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수업한 걸 보면 여러분들 여기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모른다죠. 다 배웠는데 학기 지나면 내가 뭐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 그 얘기를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게 교육이에요. 배웠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학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 내용은 아니죠. 의학서에서 누가 뭐 썼고 뭐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의학서에서 한 학기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어떤 남겨지는 그런 능력들, 암기력이 아닌 뭐 새로운 능력들이 있는 거,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 효과 상당히 참 허무하죠. 배웠으면 배운 걸 다 암기하고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써먹는다는 용어에서 똑같아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똑같지만은 그 배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느냐, 안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갖다가 배웠던 거 그대로 환자들이 오느냐?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환자 진료에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걸 갖다 다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한의원을 해요? 배웠던 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문이나 해부학이나 다들 그 담당 교수님들하고 건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문서화 시키든 뭐 하든 유학을 하든 해서 건의를 많이 해주면서 아까 교수의 강의력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담당 교수들은 그걸 몰라요. 나도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불만이 있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지만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교수님 이건 이렇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고쳐지는 게 한 10년 이상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 걸려서 그 교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좀 뭐 여러분들 마음이 안 맞는 교수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의학사는 이렇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 설문조사에서 의학사도 필요 없는 과목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시키고 발표시키고 발표하는 그 자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환자한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환자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임상에 나갔을 때 내가 그걸 갖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미리미리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의학 관련 한자는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원문 나왔을 때 그 원문은 어느 정도는 100% 해석은 안 해도 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모르는 글자 하나하나 찾지 말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라. 개론 시간에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읽는 거 하나하나 단어 찾다가 시간 다 가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전체적인 문장 읽을 때 큰 불편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찾아보고 또 찾아본 거 있으면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차지하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책을 읽는 거 끝났을 때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수님마다 한의학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학생 입장이 혼란스럽고 통일 표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똑같은 과목을 두 사람이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 강하고 김이 가르치고 있죠. 두 사람 강의 내용이 다르죠. 안 되죠 이거는. 차라리 나 혼자 지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데 이게 한 학교 내에서 같은 과목을 하면서 이런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 생리학 교수와 다른 학교의 생리학 교수와 강의 내용이 보면은 또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예요. 또 내가 하는 의학사 내용과 경희대에서 하는 의학사 내용과 원광대에서 하는 의학사 내용이 또 달라요. 진짜 한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의학 교육평가원에서는 어떤 표준 교재를 하나 만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교육은 뭐 학생 역량을 높이자니 뭐니 어쩌고 굉장히 좋은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학생 역량 높일 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의학 지식이 같은 과목 내에서 담당 교수가 다 달라지니까 담당 교수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의 어떤 나름대로 표준화
통일화 표준화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 표준화되는 내용을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3분의 1 정도만 표준화시키면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네가 하고 싶은 거 수업해라. 대신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은 전국 한의과 대학에서 다 똑같이 강의를 해라. 라고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한의학이 나름대로 표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들 학생들하고 원간대 출신들 학생들하고 한의원 나갔을 때 한의원을 하는 형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마다 학풍이 달라가지고 또 이렇게 이 한의원을 하는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의학이란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주관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육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교육과정에다 설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쓴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쭉 그냥 한번 한 1, 2분 동안 쫙 훑어봤는데 그냥 계속 원전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다 이 얘기만 써놨지 이런 이야기를 써줬어야 돼요. 교수마다 똑같은 과목에 대한 교수가 다르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한의학의 어떤 표준화, 나름대로 이 규격과 표준화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생리학을 공부해도 한방생리에서 하는 거와 양방생리에서 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한방생리학에서 진액을 이야기하면은 양방생리학에서도 진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양방생리학에서 진액에 관련되는 부분을 뭘로 봐야 될까요? 수분대사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수분대사에 대해서 그럼 양방생리학에서 이야기해라. 한의학에서 진액에 대한 이야기한다. 만약 기혈진액이 나오면 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양방생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에너지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럼 그 한의학에서 기에 대한 이야기했다. 연기, 위기, 뭐 별얘기 다 이야기했는데 그 양방에서도 기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어떤 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 사람 어떤 생명 활동이 생기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야 서로 간에 매치가 되고 한의학에서 말했을 때 연기, 위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운을 이야기한 것이 서양의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과 과목 간의 연결 이것도 중요하고 교수들마다의 어떤 다른 부분들 평준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표준화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아마 교과정에 대한 설문은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3, 4년 본과 3, 4년 됐을 때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어떤 과목이 싫다 나쁘다 이런 거는 해부학 싫으니까 배우지 말자. 원전 싫으니까 배우지 말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싫다 이거보다는 그럼 내가 싫은데 그 싫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것까지 좀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아 이거 싫으니까 수업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렵고 싫으니까 없애자. 이게 아니라 어렵고 싫지만은 이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왜 원전을 그 수업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원전 과목을 넣겠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설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대부분 아직까지 설문을 보면은 거의 인기 투표죠. 거의 인기 투표를 많이 하고 해서 좀 뭐 설문에 답한 내용들이 좀 별 쓸데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가까운 시간 내서 설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교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밝혀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로그아웃 해주시고 컴퓨터 꺼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